교황청의 타임머신. 전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엘리트 계층은 이 전쟁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과학적 진보가 소수의 초지식인들을 결집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50년대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은 비밀리에 과학자 그룹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부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의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황청은 성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의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를 기획감독관으로 임명합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교황청 소속 신부 중 가장 명망 있는 신학자이자 가장 과학적 지식이 뛰어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 있어 음지계의 최고 지식인으로 손꼽힙니다. 이로 인해 에르네티 신부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 12명으로 이루어진 과학자 그룹을 이끌며 타임머신 개발에 도전합니다. 이 약칭 12사도 중 2명은 엘리코 페르미와 베르너 폰 브라운으로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자랑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들 그룹이 개발에 착수한 타임머신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타임머신과는 차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여행이라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처음부터 다른 형식의 타임머신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안한 타임머신은 과거를 온전히 포착하는 기기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모든 물리적 파장은 높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흔적들은 차원 어딘가에 정밀하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흔적들을 빛과 소리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재구성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이러한 에너지의 재구성을 통해 흔적의 원래 발생원을 영상 및 음성의 형태로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대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도전으로 성공한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과거에 발생한 에너지를 음극성관 CRT, 브라운 관상에서 빛과 소리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타임머신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특정 과거를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다음의 과거를 영상 및 음성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고대 로마 문학의 아버지인 퀸투스 엔니우스의 생전 마지막 희곡 티에스테스를 포착. 그의 작품 원본은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였음.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뛰어난 웅변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연설 순간을 포착.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연설 순간을 포착. 베니토 무솔리니의 연설 순간을 포착.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포착.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착. 헌데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성공과 함께 얼마 안 있어 폐지됩니다.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교황청이 직접 폐지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인류 최초의 타임머신 기기는 분해되어 교황청 기밀창고 어딘가에 숨겨지면서 현재는 에르네티 신부의 폭로로 유출된 일부 자료만이 공개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교황청이 타임머신을 개발하려던 목적 및 실제 폐지 이유도 미궁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실. 이와 같은 전설의 토대를 마련한 이는 바로 이야기 속 주연 중 하나인 에르네티 신부였습니다. 1925년생의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는 전설에서처럼 실제로 성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의 신부였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언어학자이자 음악학자로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자물리학 학위를 보유한 지식인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학문적 지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는 생전에도 사제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높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간적인 존재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적인 모습과 조용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존경자들은 그를 현대 가톨릭 테마 역사에서 엑소시즘의 대가이자 원조로까지 칭송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탈리아의 유력 주간지라 도메니카 델 코리엘의 1972년 5월 둘째 주 잡지와 동료 신부였던 브룬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전한다. 저는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주 20세기 프란치스코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물 중 하나가 설립자로 있던 사크로 코올의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와 성가 관련 연구를 하던 중 자기 녹음기에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멜리 신부의 돌아가신 부친이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저는 한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 파생된 음성과 시각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저는 곧 저명한 과학자들과 이 가설을 설명하며 접촉하였고 결과적으로 12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페르미 박사와 폰 브라운 박사였습니다. 우리 그룹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음성과 영상으로 CRT상에 수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타임머신 시스템에 우리는 크로노바이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로노바이저는 버튼과 레버로 원하는 과거 시기를 설정한 뒤 해당 과거를 추적하여 음성과 빛의 파장을 수신받아 CRT상에 음성과 영상을 송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성 및 영상 정보는 한번 발생하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여 다시금 에너지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에 상관없이 특정 과거를 추적하고 재구현하는 것. 우리는 처음 시작으로 비교적 현대인인 무솔리니 연설 장면주 1900년대를 추적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다음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나폴레옹의 베네치아 공화국 폐지 선포 연설주 1790년대를 추적했습니다. 역시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원전 63년의 로마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키케로의 역사적인 연설문 첫머리인 카틸리나여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인내심을 남용하려 하는가? 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짓과 억양은 아주 인상적이었고 실로 위대한 웅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기원전 169년의 로마를 추적했습니다. 그곳에서 엔니우스의 비극 티에스테스가 상연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유실된 그의 해당 작품을 보며 텍스트를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상까지 모두를 감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과정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1970년 전까지 합의하에 모든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했습니다. 이 장치가 과거 언제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다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무시무시한 독재 도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요지의 주장과 함께 그는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의 십자가, 순환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촬영한 스크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인 1972년 8월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실은 나무 조각상을 촬영한 엽서 사진을 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엽서는 당시 이탈리아 토디 지역 순례지에서 한국 돈 몇백 원에 판매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크로노바이저를 통해 기록했다던 티에스테스에 대해서도 당시 엔니우스의 최고 전문가였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캐서린 오웬 엘드레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혹평을 내렸습니다. 희곡 분량이라고 보기엔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이미 일부 알려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라틴어 단어들이 실제 티에스테스가 쓰여진 지 250년 후에야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구성 역시 극작가가 썼다고 보기 어렵고 라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그의 주장에는 분명한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는 1950년대에 페르미와 폰 브라운을 필두로 한 과학자 그룹과 이탈리아 내에서 크로노바이저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페르미는 1938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래 1954년 위암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꾸준한 연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폰 브라운의 경우에도 1945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래 1977년 사망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안 관리 아래에서 꾸준히 연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증거가 전무한 데다 주장들에도 오류들이 존재해 곧 에르네티 신부의 크로노바이저 폭로는 당시 빈번했던 20세기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미스터리의 나날이었음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역사상 가장 정교한 모조품 중 하나인 토리노의 수위가 한창 진위업으로 떠들썩하던 때라 크로노바이저는 그리 오랫동안 관심을 끌진 못했습니다. 결국 에르네티 신부는 이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추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1994년 4월 8일 사망하면서 크로노바이저는 그의 사제 생활에 있어 유일한 5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3년 한 인터뷰에서 1950년대 당시 교황 비오 12세가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운 신부에 의해서 말이죠. 고대 언어 연구자이자 교황청 성서연구원 출신인 불운 신부는 에르네티 신부로부터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비밀을 직접 전해들은 유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64년 에르네티 신부와 처음 만난 이래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만 말이죠. 불운 신부는 지금도 말합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듯 2002년에 자신의 저서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새로운 미스터리, 타임머신을 출간했습니다. 내용은 당연하게도 에르네티 신부와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필로그. 에르네티 신부는 임종 직전 티에스테스 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은 거짓이었다고 고백했지만 크로노바이저는 진짜였다는 주장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불운 신부는 에르네티 신부의 고백은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에르네티 신부가 공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발레라의 조각상과 유사한 이유를 조각상 제작 시에 종교적 체험을 통해 십자가 순환 당시에 예수를 목격한 수녀로부터 이른바 모델 어드바이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인터뷰에서는 크로노바이저로 인한 사진 촬영의 어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은 크로노바이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간지 인터뷰 당시 에르네티 신부가 해당 사진은 크로노바이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에르네티 신부 역시 1993년 인터뷰 당시 문제의 사진은 크로노바이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간지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가 뜬금없이 엽서 사진을 크로노바이저를 통해 촬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고 실은 셈이 됩니다. 에르네티 신부의 크로노바이저 주장은 당시 전 세계를 강타하던 가짜 성유물 토리노의 수위가 그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불운 신부가 크로노바이저를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불운 신부가 열렬한 초자연 현상 지지자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참고로 에르네티 신부 역시 생전 열렬한 초자연 현상 지지자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둘은 첫 만남부터 금세 친해졌다. 사실 크로노바이저의 컨셉은 모사품에 가깝습니다.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작가들에 의해 과거를 보는 이른바 타임뷰어가 등장했던 것이죠. 특히 SF 문학계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6년에 발표한 죽은 과거 속 타임뷰어는 크로노바이저 이야기와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죽은 과거에는 과거를 관찰할 수 있는 타임뷰어, 크로노스코프가 등장하며 이 크로노스코프가 결국에 가선 학술적 목적의 타임머신이 아닌 타인의 사생활 관찰에 악용되는 감시장치가 된다는 플롯이 전개됩니다. 에르네티 신부의 주장 중 분명 맞는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 파생된 음성과 시각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창조하는 모든 정보들은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흔적들은 디지털이라는 공간에 영구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삭이는 별.